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필승님께서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오늘도 이제 실전 매매 차트 기법을 알려드리기 앞서서 재미난 얘기 및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지표로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재미난 주제는 뭐냐면 자, 치킨을 보면 인플레가 보인다. 우리 서민 음식이라고 하는 이 치킨에 있어서도 이 치킨 등락폭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기도 하죠. 아무튼 이제 이 치킨 가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보일 수 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본다면 일단 치킨 지금 일단 가격, 특히 BBQ 회장이 3만 원대는 돼야 된다. 치킨도 너무 싸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적인 인상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유 명분으로서는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과연 남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이 남는 게 없는지 단순히 우리가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그리고 입장에서 크가지 세 가지 입장에서 어느 구간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1인당 그 닭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그리고 브라질,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주식으로 치킨을 그러니까 닭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왜 닭보다 그러니까 닭을 소나 돼지보다도 많이 이용을 하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원초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저렴한 단백질 원이다 보니까 이 돼지나 소에 비해서도 빠르게 닭이 성장을 하고 또 그만큼 먹는 사료값도 없다 보니까 그 말은 즉슨 이제 생산 단가가 낮다 보니까 닭에 대한 수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킨을 서민 음식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올랐을 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서민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도 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재미난 사실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대형마트에서 이제 반값 치킨이라고 한다면서 이제 뭐 싼 치킨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대형마트들끼리서도 10원 단위로 싸게 내비치면서 이제 물 한정 물량이긴 하지만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BBQ, 뭐 BHC, 뭐 또 교촌이 있겠는데 이 BBQ에 있는 최대 주주가 제가 이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싼 대형 할인마트에서 팔고 있는 이 싼 반값 치킨의 같은 최대 주주라는 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말은 즉슨 제가 뭐 그 4명까지는 제가 다 파악하진 못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일단 지금 치킨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미지가 안 좋을 때마다 반값 할인을 뭐 이제 그러니까 할인 같은 거를 통큰 할인을 이용해서 민심을 잠시 잠재우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반발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반값 치킨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 이제 불매 운동 비슷하게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내비친 만큼 이러한 싼값 치킨 서로 이제 경쟁력 구도로 인해서 이러한 치킨들을 우리가 사 먹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막 구축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최대 주주 이익을 바라보고 있는 회사가 똑같다라고 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하나의 예시로서 이 반값 치킨, 대형마트 치킨에서도 한 회사만 살아남는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BBQ와 같은 최대 주주였다? 그럼 또 혼자 다 해먹겠다 이거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겠고 아무튼 요식업 특성상 이익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치킨 프랜차이즈가 영업이익이 꽤나 높아요. 특히 이제 BHC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이제 뭐 30%가 넘기도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왜 영업이익이 크게 요식업 자체가 클 수밖에 없냐 보면 내수 시장 안에서 한계 안에서 서로 싸우겠다 그릇 싸움 하다 보니까 커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수출은 저조하지 결국 내수 시장 안에서 서로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는 이제 이득만 있을 거의 이득밖에 없겠죠. 가맹점주 입장에서 피해가 크지 결과적으로 주인은 결과적으로 없다. 아무튼 이
프랜차이즈는 쉽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프랜차이즈는 이제 어떠한 판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맹점한테 판매를 하는 것인데 지금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냐, 남는 게 없다, 지금 이제 원가가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 가맹점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통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양계장, 그리고 그러니까 양계장이 A, B, C가 총 4가지가 있겠습니다. A가 양계장이고 가공장,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그리고 이제 가맹점 총 4가지가 되겠는데 살펴보니까 이 가공업체에서, 그러니까 이 양계장에서 닭을 키워서 가공업체한테 파는 형태가 아니라 가공업체가 사료랑 병아리를 줄 테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이제 키워주는 시스템만 일어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떠한 등락폭이 크게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고 우리는 내비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모든 이제 농수산식품들도 그런 것처럼 등락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치킨을 사 먹는 입장에서 봤을 때 치킨 가격이 떨어진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서 등락폭이 일어나지만 이에 따른 큰 변화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치킨 값이 올라간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C와 D,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안에서 이 유통되는 구조 안에서 마진을 크게 남겼다. 이 안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내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치킨값이 올라갈수록 소비자도 힘들지만 가맹점도 힘들다. 가맹점이 뭐 치킨값이 올라갈수록 가맹점이 이득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C, 프랜차이즈가 지금 마진을 이뤄내는 주범으로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프랜차이즈는 많은 명목으로서 여기 마진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득 구조만 거의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인지를 하면서 단순히 치킨값이 올랐다, 이로 인해서 힘들어, 왜 올리는 거야, 명분이 많아요. 막 지금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3대장, 우리나라 그 주도하고 있는 3대장이 총대를 메고 치킨값을 올리고 있는데 그 명분으로는 초반에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계속 치킨값을 올리자니 너무 반발력이 심하니까 배달 팁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치킨값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이만큼 계속적으로 올릴 만큼치는 아니다라는 점은 우리는 기분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를 토대로 BHC가 행세를 내비치고 있는 게 뭐냐면, BHC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어떻게 이득을 취하냐? 단기적으로 이제 상장 요건을 맞춰가지고 그로 인해서 상장이 되면은 그로 인한 이득을 취하고 나갑니다. 그게 사모펀드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득 구조 원리가 되겠는데, BHC 같은 경우에 이러한 언론사도 이제 만지기 위해서 지금 뭐 아웃백도 인수를 했죠. 그로 인해서 다른 요식업들도 막 이제 인수를 해내려고 내비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언론사까지 이제 살려고 했으나 아직 그렇게까지 단계까지 밟아 나가진 못했지만, 이런 행태를 봤을 때 BHC가 지금 상장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모습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치킨 최근에 있어서 다른 정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발비라든가 이런 가격이 올랐을 때 우리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이러한 서민 음식, 어떠한 소비와 공급이 일어나는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이 어려운지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간단하게 재미삼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머리 어깨형, 그러니까 일명 헤드앤숄더라고도 하고 머리 어깨형, 역 헤드앤숄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머리 어깨형, 그러니까 캔들의 패턴의 대표적인 추세 전환형 패턴이다. 추세 전환형, 이것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머리 어깨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목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제 상승 추세선, 대각선인 경우가 있겠고, 이제 직각적으로 움직이는 헤드앤숄더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 그러니까 머리 어깨형, 그러니까 헤드앤숄더인데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인 머리 어깨형은
없다라는 점. 그런 것을 이제 머리 어깨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 자, 고점이 3개 있으면서 고점 중 가운데가 이제 여기를 머리라고 하고 나머지를 어깨라고 하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른다. 다른 이름도 있겠습니다. 이제 삼봉우리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삼봉형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앤숄더라고도 부른다. 이 머리 어깨형은 이 상승 추세의 끝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패턴 중 하나다. 근데 중요한 팁을 말씀드려본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스캘핑 관점으로 이용하기 조금 어려우시다. 뭐 1분봉, 3분봉, 5분봉, 15분봉, 3분, 30분 이거를 봤을 때 좀 어렵고요. 물론 1시간을 이용할 때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도 비중적으로 너무 저조하고 또 1시간도 단기적인 1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1시간을 봤을 때 머리 어깨, 헤드앤숄더를 볼 가능성은 있겠지만 거의 없다. 약간 이제 스윙적 혹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그 머리 어깨형을 그러니까 적어도 4시간 선상 이상을 활용하기에 좋은 패턴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말씀드려본다면 상승 추세를 지나면서 이제 주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이 추세를 형성한다. 주가가 다시 상승해서 이제 전고점보다 더 높은 최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세 번째로 다시 상승하지만 이 전고점 수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삼봉우리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세 번째가 가운데의 최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머리 어깨형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영머리 어깨형 어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 전환형 패턴의 대표적인 우리 매매 기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머리 어깨형 반대 모양으로 이 3개의 저점 중에 가운데 저점이 오른쪽 어깨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전 저점을 뚫어주는 모습을 나오는 것이 바로 역머리 어깨형의 특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삼봉형 혹은 역 헤드앤숄더라고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겠습니다. 역머리 어깨형은 하락 추세의 끝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패턴 중 하나다. 그리고 이제 특징을 말씀드렸을 때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목 부분이 일정하거나 혹은 얘는 반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얘도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의 역머리 어깨형 패턴은 없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전 저점보다 더 낮은 최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하는, 그러니까 상승을 우리 포인트를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 되겠고, 세 번째로 다시 하락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세 번째 오른쪽 어깨가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머리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질적인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있겠죠. 왼쪽 어깨에 자신이 바라보는 기준점입니다.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있겠는데, 자, 목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 상승 추세를 그으면 됩니다. 이 상승 추세가 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머리 어깨형 같은 경우에 올라거나 직선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떨어지는 모습은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되겠는데, 자, 왼쪽 어깨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물론 이 저점에서 잡으셔가지고 상승 추세선 따라서 여기서 저점 잡으셔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다시 저점 잡고 나서 매도하시면 당연히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머리 어깨형 패턴이 진행되기 전부터 얘는 머리 어깨형이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얘를 수익을 노려보겠다. 우리가 보셨을 때 여러분들도 분명히 물론 장 전체적인 모습을 보겠지만 상승 추세고 여기서 한번 잡아볼까 수익 단타를 진행하건 스윙적인 관점을 진행하고 막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빠진다. 역시 잘 팔았어 했는데 갑자기 전고점 다시 여기 고점 뚫어주면서 올라가니까 내가 페이크에 당했네. 조금 더 욕심을 부려봤다면 큰 상승을 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전고점을 뚫은 더 이상 고점 위에 저항대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대를 어디로 설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건 분명히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조정 주는 타이밍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조정 주는 타이밍에서 한 번 더 수익을 내겠다라고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잡았다가 물론 이제 스캘핑 관점으로 수익을 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또다시 한번 여기서 벌써 반등을 주는데
전고점 다시 한번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득을 기다리셨다가 결과적으로 손절을 보고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확실한 두 번 어깨 나고 머리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머리 어깨형 패턴이 아닐까 기다려 보시다가 여기서 반등 반등 주는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안정적으로 왼쪽 어깨에 맞춰서 매도를 그 부근 내외로 매도를 진행하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을 주어진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머리 어깨형 패턴이라고 인지를 못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기다리시다가 여기서 빠졌을 때 한 번 더 반등을 주겠지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진입을 하시다 결과적으로 계속적인 낙폭세를 입어서 지금까지 수익이 났던 것들을 다 내뱉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 영머리 어깨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더욱더 훌륭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 나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도 상승 나고 있는 와중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지만 영머리 어깨형 같은 경우에서는 큰 수익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모습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당연히 못합니다. 얘가 영머리 어깨형이 처음부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삼봉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꾸로 된 삼봉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머리가 확인된다. 그럼 한 번 더 테스트해보자. 여기서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확신성 있게 진행하시는 건 아니라 확실한 패턴을 보고 나서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은 이게 영머리 어깨형 패턴을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수익이 못 났으니까 놓쳤다 아쉽다 다음에 그냥 무조건 역추세 매매 기법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애 사버릴래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모든 차트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지해 주는 거 보고 나서 왼쪽 어깨보다도 낮은 모습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하고 나서 진입을 했을 때 특히 목선까지 뚫어주는 확실한 추세 전환이 됐다. 물론 이제 여기다 더불어서 매물대까지 동반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더더욱더 확실한 영머리 어깨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고수익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목선까지 뚫어주는 모습 나와주니까 여기서 전체 매도 진행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만큼만 먹어도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훨씬 큰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겠는데 자 나는 더욱더 욕심내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비중을 20%만 남겨놓든 10%만 남겨놓건 기다리다가 횡보세를 보이다가 지속적인 큰 매물대가 동반된 모습이 한 번 더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또 한 번의 고수익치를 바라보실 수가 있겠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려보자면 영머리 어깨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하락만 지속되다가 강한 추세 전환으로 인해서 강한 양봉의 흐름세, 강한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오후 1시 반에도 이러한 영머리 어깨형을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차트를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의 히든코인도 스캘핑 관점 및 오늘 하루 오버나인용 관점에 넘어서지 않는 단타 히든코인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텐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